인류는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탐험하고 그 지리와 경계, 지형과 바다를 이해하고자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왔습니다. 고대 지도는 이러한 충동의 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지구의 형태와 대륙, 그리고 바다의 분포에 대한 지식을 종이에 결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지도들이 단순한 경계선과 해안선 이상의 무언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지도들은 겉보기에 시대에 맞지 않는 세부 사항들, 나중 시대에야 발견된 것으로 여겨지는 땅의 윤곽선, 혹은 공식적인 역사와 탐험의 연대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독특한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지도들 중 가장 유명한 예시 중 하나는 1513년에 오스만 제국의 제독 피리레이스가 제작한 피리레이스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1929년에야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에서 발견되었으며 남아메리카 해안의 일부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직 신대륙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럽의 지도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피리레이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6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오론지우스 피네우스는 1531년에 지도를 제작했는데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도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정확하게 남극 대륙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대 지도들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과 매력은 매우 흥미로운 의문에 있습니다. 이 지도들의 제작자들이 훨씬 더 오래된 잃어버린 문명에서 전해 내려온 자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 먼 과거에 지리와 지도 제작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고 그 유산이 단편적으로라도 전해져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리레이스, 오론지우스 피네우스, 그리고 다른 지도 제작자들의 지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오늘 우리는 이 고대 문서들을 탐구하고 집단 기억에서 사라진 듯한 아주 먼 과거로 모험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분석되기를 기다리는 매혹적인 단서들을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분명 깊은 인상을 남길 이 흥미진진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작업을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피리레이스의 지도는 1929년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에 보관된 유물을 분류하던 한 무리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가자의 가죽 양피지에 그려진 이 지도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지도는 서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 해안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 기록된 작성 연도인 1513년, 이 지도가 신대륙을 그린 가장 오래된 유럽 지도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그려진 일부 구간의 정밀도는 그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초에 살았던 오스만 제국의 제독 피리레이스가 어떻게 스페인과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최근에야 발견했다고 여겨지는 지구의 지역들에 대해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도에 적힌 주석에서 저자 자신은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더 오래된 유럽 지도, 아랍 문서, 심지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관련된 지도도 있었습니다. 더 신비로운 언급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지도가 훨씬 오래된 문서, 아마도 톨레마이오스 시대나 그 이전 자료임을 시사하며 피리레이스가 일부 지식을 이 자료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도는 1513년에 하치 메우메드의 아들 피리, 즉 케말레이스의 조카로 알려진 피리의 손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신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이 지도는 약 20장의 지도와 3개 지도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그 중에는 알렉산드로스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드, 신드, 중국의 아랍 지도와 더불어 포르투갈 지도와 콜럼버스의 지도도 있습니다. 각 지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부분만을 추려내어 대서양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다가 전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해안선과 섬들이 이 지도에 그려지고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리레이스가 아주 오래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고대 지도를 단순히 복사하거나 재구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사 교수 찰스 해컷을 비롯한 일부 독립학자들은 피리레이스의 지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제안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고대 문명 등 신비로운 지식에서 무언가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피리레이스가 기록한 남아메리카의 해안선은 그 시대치고는 너무 정확하게 보입니다. 또한 거의 정확한 위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은 구면투영법과 같은 측정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이처럼 정교한 방식으로 16세기 지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다루겠습니다. 진행 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교과서와 대중적인 설명에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고 암시합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지구가 구형임을 증명했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지구의 구형에 대한 가설을 세웠고,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해 지구 둘레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는 지리학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다시 받아들이고 더 깊이 연구했으며 새로운 관찰로 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구가 구형이라는 생각이 학자들 사이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들에게 지구가 평평하다는 대중의 믿음에 맞서 지구가 구형임을 설득했다는 이미지는 대부분 후대의 해석과 이후 세기에 발전한 낭만적인 이야기의 산물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리 지식이 주로 포르톨라노, 고대 해도, 여행 기록, 구전 증언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서양 사이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문화와 상업 교류의 교차로였습니다. 따라서 오스만 제국의 지도 제작자가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천 자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지식의 실마리가 대홍수 이전 또는 고전 이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 로마인, 아랍인, 그리고 이후의 유럽인들이 그 지식의 일부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저자들이 사용했던 측정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리레이스는 다른 지도 제작자들처럼 이 고대 유산의 일부 조각을 손에 넣어 그것을 재해석하고 최신 여행 정보와 통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흥미롭게 보이는 지도 중에는 프랑스에 살았던 수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오론지우스 피네우스의 지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1531년에 그는 심장 모양의 코르디폼 투영법으로 세계 지도를 출판했는데, 그 지도에는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알 수 없었던 세부 사항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남반구 대륙의 묘사인데, 그곳에 넓은 땅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극에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부터 좁은 해협으로 분리된 땅이 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이 남반구 대륙의 전체적인 형태가 놀랍게도 남극 대륙의 윤곽을 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대륙을 덮고 있는 빙상이 부분적으로 없지만, 빙상이 없다는 점은 우리의 분석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남극 대륙의 해안 지역에서 얼음이 없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데는 약 12,000년 전, 즉 플라이스토세에서 홀로세로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6세기의 지도 제작자가 어떻게 그런 지리적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널리 퍼진 학계의 설명은 오론지우스 피네우스가 단순히 프톨레마이오스 전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에서는 거대한 남방 대륙의 존재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북반구의 대륙 질량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필요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실제로 세상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하나의 집합체라고 상상했습니다. 지구의 북반구에 광대한 대륙이 존재한다면 남반구에도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땅이 있어야만 대륙의 분포가 보상되거나 균형을 이룬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반구에는 남반구보다 더 많은 육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전통만으로는 고대 지도들의 모든 이상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독립적인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관점이 남극이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에 그 지형을 보여주었던 더 오래된 지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리레이스 지도와 오론티우스 피네우스 지도 사이에는 일종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론티우스 피네우스의 지도에 나타난 지역들과 현재의 남극 대륙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실제로 이 지도를 현대의 세계 지도와 겹쳐보면 남극 대륙,
특히 남극 반도와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일치점들이 드러납니다. 오론티우스 피네우스의 지도와 남극 대륙 사이에는 불일치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가 여러 번 복사된 결과물이고 아주 오래된 시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불일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저자들이 저지른 실수나 수정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지구에 일어난 여러 격변으로 인해 한 지역의 지형이 변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또 하나 언급할 만한 지도는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 필리프 부아셰가 제시한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는 얼음 없는 남극과 두 개의 큰 섬이 내부 바다로 나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구성은 매우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남극 대륙의 지질학적 구조에 대한 현대 연구 결과와 놀랍게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남극 대륙은 극지방의 얼음 아래 바다와 산맥지대가 있는데 이는 보이셰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묘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유명한 지도가 추가되는데 바로 유명한 플랑드르의 지도 제작자 헤라르두스 메르카토르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도 남극 대륙이 상당히 넓게 그려져 있습니다. 메르카토르가 쓴 편지들에는 고대와 중세의 자료들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일부는 라틴어, 일부는 네덜란드어로 쓰인 야코부스 크노엔의 인위적 기록이 미지의 땅을 묘사합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아마도 허구였겠지만 실제 지식이 전설적인 이야기와 섞여 전해졌을 가능성도 처음부터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기록 보관소에서 크노엔이 남긴 일부는 라틴어로 일부는 그의 모국어로 쓰인 단서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이 빠져 있고 일부 구절은 모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북쪽 선원들의 기록을 보면 그 안에 뭔가 진실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동화와 신기한 이야기들과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남극 대륙의 존재를 묘사하는 지도는 여러 개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실제로 그 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지구가 구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지구라는 생각은 과거에 대해 꾸며낸 이야기이며 이후 시대에 생겨난 개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들을 분석했지만 다른 지도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상현상이 나타난 지도가 단 하나만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나 운으로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장의 지도에서 이런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이러한 특이점들의 존재를 프톨레마이오스 전통과 대륙 균형 이론으로 해석합니다. 피리레이스의 지도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은 또한 그 지도에 남극으로 오인된 대륙이 실제로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연장선일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대륙의 특이한 위치는 단순한 조리보류, 아마도 토르데시아스 조약의 영향을 받은 일부 포르투갈 지도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1494년에 소위 분계선 또는 오레이선이라고 불리는 선이 그어졌는데 이 선은 새로 발견된 땅 중에서 어느 땅이 스페인에 속하고 어느 땅이 포르투갈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선의 서쪽에 위치한 땅들은 스페인에 할당되었고 동쪽에 위치한 땅들은 포르투갈에 할당되었습니다. 피리레이스의 지도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해안선이 동쪽으로 휘어진 것은 잘못된 보고에서 비롯된 오류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포르투갈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일부러 해안선을 동쪽으로 옮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개념만으로 과거에 그곳에 도시가 있었다는 가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지구를 지도화할 수 있었던 고도의 문명이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에는 한때 전체 문명을 쓸어버린 고대의 대재앙에 대한 신화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홍수 이야기부터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 인도의 신화, 그리고 아즈텍의 전설적인 4개의 태양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규모의 파괴적인 사건에 대한 집착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플라톤은 대화편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아틀란티스 섬을 소개하며 이 섬이 당시 세계 대부분을 지배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다가 단 하루 만에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지도들에서 발견된 이상 현상들이 고대 집단 기억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실제로 일어났던 대재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생존자들이 후대의 민족들에게 그 지식을 전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복사되고 수정되고 조각난 지도와 지리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문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불가능한 지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가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 중 한 명은 역사학자 찰스 해굿입니다. 그는 오래된 지도들을 분석하며 당시에는 알려질 수 없었던 땅들이 묘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1500년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고도의 지도 제작 기술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피리레이스의 지도를 분석해 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남아메리카 해안의 일부가 이상하게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굿에 따르면 이러한 왜곡은 측량 오류의 결과도 아니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국경을 조작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수정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평면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형 투영법에 기반한 정교한 지도 제작 기술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도 원작자들이 공면 위에서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는 고급 수학적 방법인 구면 삼각법을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최근 시대에야 알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지도를 그린 사람은 지구가 구형임을 고려하여 지도를 제작했고 그 후 평면 표면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수학적 지도 제작에 관한 지식은 사라졌고 이후 세기에 이 오래된 지도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지도 제작자들은 그 구조의 실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문서를 베껴 그리기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이 신비로운 지도들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매우 정확하게 땅을 묘사한 고대 신비로운 지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그 지도가 작성되던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남극 대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보다 앞선 지구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문명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존재. 전 세계의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었고 우리 지구의 정밀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문명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일련의 고고학적 유물들과도 불가피하게 연결되며 이 유물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메소아메리카 문화, 인더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들과 고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기에 최근 발견된 그베플리 테페와 투마 풍쿠도 추가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잇는 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역사적 순간과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2,900년 전 마지막으로 남극 대륙의 해안과 일부 내륙이 얼음 없이 관찰될 수 있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신비로운 격변의 시대가 찾아왔고 약 1200년 동안 급격한 한랭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매머드, 마스토돈, 검치호랑이, 그리고 다른 대형 초식동물과 포식동물을 포함한 많은 대형 동물종들이 대량 멸종을 겪었습니다. 12,900년 전이라는 시기는 전 세계 인류 문화의 가장 오래된 신화와 전통 속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수메르인에서 마야인까지, 베다 신화에서 성경 신화에 이르기까지 과거 문화들을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진실을 탐구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 과거의 중요한 부분을 지워버릴 위험이 있고 어쩌면 우리 미래의 일부도 그럴지 모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고대 지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들은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탐구하도록 이끄는 새로운 단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Alla prossima storia.